토트넘이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 QPR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 이제 아무래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경기도 그랬고 오늘 경기도 그랬고 전반전을 주전 라인업으로 나오고 후반전은 11명의 선수를 모두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전반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경기를 봐도 다음 시즌에 일단 토트넘의 전술은 지난 시즌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QPR이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게 포인트였고,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좌우 풀백 포로와 돌리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존슨, 왼쪽에 베르너, 가운데에 사르, 포로, 베리발, 돌리, 손흥민까지 5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던 브레넌 존슨이에요.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이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이 기복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 존슨이 기복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레넌 존슨은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을 때 달려가서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거 잘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컷백이나 땅볼 크로스, 높은 크로스는 잘 못하고 땅볼 크로스를 되게 잘해요. 오늘 경기 보면 포로라던가 사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존슨이 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잡은 다음에 가운데로 땅볼 크로스. 근데 땅볼 크로스가 들어올 때 뒤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요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가운데로 포로가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좀 빠져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르가 약간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르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내고 있고, 이때 포로가 풀백이지만 가운데로 들어가서 요 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로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포로가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수비들이 포로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측면으로 빠져 있었던 브레넌 존슨이 뛰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포로가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공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가는 존슨에게 포로가 요 가운데 지역에서 패스를 받은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패스, 이 공간을 브레넌 존슨이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이 무너질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존슨이 달려나가니까 수비가 존슨에게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에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넌 존슨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 빠르게 측면 공간으로 달려나가서 땅볼 크로스. 요 땅볼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정확한 패스였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서 득점을 못했습니다. 이제 요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이 이러한 전술을 쓸 거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좌우 측면을 넓게 벌려주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식의 9번 공격수의 활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브레넌 존슨 쪽에서 공간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베리발이 오늘 메디슨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베리발이 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플레이했습니다. 내려와서 비수마가 이제 수비 라인 앞에 있고 베리발이 내려와서 오른쪽과 왼쪽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볼을 배급을 했거든요. 근데 볼을 배급해 주니까 돌리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왼쪽에는 한 명의 선수가 있다면 오른쪽에는 포로라던가 사르가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리발이 뒤에서 볼을 배급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르와 포로, 존슨 요 3명의 조합이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사르, 포로가 수비 끌어당기고 존슨에게 공간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포로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가 끌려 나갈 때 존슨이 가운데 들어왔다가 여기서 침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베리발이 뒤에서 볼을 배급을 해주니까 포로와 사르도 마음 편히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존슨 쪽에서 공간이 많이 났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리발이 풀어주는 플레이라니까 뭐 존슨에게 공간이 나기도 하고, 수비가 끌려나가면서 공간이 차례차례 나오면 이 공간으로 손흥민의 침투, 크로스,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때 중요한 건 뭐냐, 버티는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강점을 활용을 못하죠. 대신에 저렇게 박스 안으로 높은 크로스 이런 게 아니라 빠른 템포와 수비를
끌어내는 플레이에 의해서 수비를 한 명, 두 명 끌어내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만들면 손흥민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시작을 만들어주는 베리발. 요 베리발이 오늘 중간에 부상으로 나갔어요. 오늘 베리발이 있을 때랑 베리발이 없을 때랑 경기력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컸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베리발이 내려와서 이제 수비 라인 앞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그리고 여기서 QPR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베리발이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 오히려 사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위치를 바꿔준 게 이제 재밌는 점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 사르는 후방에서 세밀한 플레이가 그렇게까지 장점인 선수가 아니죠. 오히려 사르의 장점은 빠르게 이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침투를 하거나 볼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수비를 커버한다거나 이렇게 후방 빌드업에서 빠르게 달려나가는 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반면에 베리발은 메디슨처럼 풀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서로의 자리를 바꿉니다. 베리발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베리발을 압박하면 여기서 베리발이 볼을 빼앗기지 않고 볼을 관리해 준 다음에 뛰어나가는 사르에게 볼을 받아서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 베리발의 장점도 사용하면서 사르가 뛰어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후방 빌드업이 되니까 사르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수비가 사르에게 쏠릴 때 오히려 뛰어나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공간이 나게 되죠. 그래서 사르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뛰어 올라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리발이 오늘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등을 지고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에 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뒤에 있는 그냥 베리발에게 넘겨주고 다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몸싸움을 하면서 막 해리케인처럼 돌아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은 다음에 그냥 패스를 본인이 받으면 원터치로 내주고 다시 이 공간으로 뛰어가는 형태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베리발에게 일단 편안하게 내준 다음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리발이 볼을 잡아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준다는 게 베리발의 장점인 거죠. 포로가 오히려 올라가 있죠. 그리고 사르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발이 요 뒤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가 올라가서 볼을 잡은 다음에 다시금 뛰어들어가고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포로에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까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전술적인 구조 자체가 베리발이 내려가면서 포로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르도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볼을 막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베리발에게 그냥 내준 다음에 뛰어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베리발의 영향력이 참 컸다. 요게 메디슨의 역할이거든요. 상대가 수비 라인을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고 있을 때 베리발의 위치가 상대의 수비 라인 바깥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베리발이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진 패스가 베리발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적절하게 패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베리발이 돈리에게 패스를 줍니다. 이게 아무래도 베리발이 이쪽으로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왼쪽 풀백인 돈리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베리발이 패스를 보내줬고, 돈리가 요 가운데에서 볼을 잡는데 돈리, 손흥민 두 명의 선수가 베리발의 패스를 받아서 여기서 공격을 만들려고 하니까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만들어가기가 좀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리발이 다시금 약간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돈리의 패스를 받아서 다시금 베리발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여기서 베리발이 다시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리발이 공격을 시작할 때는 상대 수비 라인의 바깥에서 시작을 하고 패스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다시 볼을 받아서 패스를 넘겨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아주 오늘 뭐 결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베리발이 많이 해줬다. 그런데 베리발이 나가자마자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베리발이 부상 때문에 나가고 요 자리에 이제 쿨루셉스키가 들어왔어요.
근데 쿨루셉스키는 베리발처럼 요 미드필더 라인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서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선수가 아니죠. 메디슨이나 베리발과는 또 다른 선수잖아요, 쿨루셉스키가. 그러다 보니까 요 뒷공간에서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베리발이 나간 다음부터 사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르와 비수마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앞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사르도 그렇고 비수마도 그렇고 요 찔러주는 패스를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오늘 경기 약간 답답함이 베리발이 나간 다음부터 나왔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토트넘이 다음 시즌의 경기 자체가 지난 시즌하고 약간 비슷한 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술적인 측면도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컷백. 이게 이제 포스테콜루 감독의 가장 큰 뭐 공격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메디슨이 없으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베리발이 있었는데 베리발이 나가버리면 저 수비 라인 사이로 찔러줄 수 있는 패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긍정적인 게 메디슨이 이런 패스를 할 수가 있고,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베리발까지 이제 어쨌든 메디슨이 못 나오거나 할 때 어느 정도는 이런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제 메디슨이 들어와서 잘해줬어요. 요런 패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베리발이 했던 플레이잖아요. 수비라인 바깥에서 수비라인 사이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요 패스가 들어가니까 수비라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의 패스가 한 번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볼을 흘렸죠. 흘리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요 공간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크로스, 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도 메디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베리발이 성장을 해서 메디슨만큼의 플레이를 보여주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에서 메디슨, 베리발 말고도 3선에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들어오면 더 좋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도 토트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볼 수 있었던 경기고, 물론 뭐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2번 놓쳤지만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이고요. 손흥민 선수도 이제 컨디션을 조금씩 끌어올려서 이제 다음 경기는 토트넘이 아시아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다음 경기부터. 프리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뭐 한국에 와서 득점을 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오늘 프리시즌 경기도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다.